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며칠 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작고하신 자기 모친에 대한 문상에 대한 답례로서 여러 당 대표를 모시고 저녁을 먹은 걸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. 그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. 이 손학규는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 가장 고령자였죠. 손학규는 원래 서강대학 교수를 하다가 김영삼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니까 그 당시는 이제 당명을 하도 많이 바꿔서 신한국당일 겁니다. 그 당시쯤은 뭐 우리나라는 여야 없이 당명을 수없이 바꿔가지고요. 뭐 기억을 못 하겠어요. 근데 신한국당 김영삼 대표가 스카웃을 해가지고 마침 그때 경기도 광명에 윤학열 의원이 작고해가지고 보궐선거에 나섬으로써 정계에 입문했습니다. 그리고 손학규는 그 신한국당의 은혜를 입어서 아주 순탄하게 김영삼 정부가 서자 보건복지부, 그 당시 보건사회부라고 그랬나, 보건복지부, 이 부처 이름도 하도 바꿔가지고요. 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. 하여간 대충 아시겠죠. 보건복지부 장관 그 당시 하고 경기도지사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 보수 정당이 아닌 이 진보 정당인 민주당 쪽으로 스위치를 했어요. 방향을 바꿨는데 물론 손학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몇 사람이 있죠. 지금도 현역 의원으로 있는 대구의 김부겸이도 신한국당에서 민주당 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고 또 지금 정계를 은퇴했지만 강동 각구에 속해나던 이부영 의원 그분도 이제 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분은 돌았던가. 어쨌든 손학규는 신한국당에서 장관 도지사를 마치고서 방향을 바꿔서 진보정당 민주당에 들어가서 또 제주도 좋았어요. 그래가지고 박성천이와 둘이 통합민주당 공동대표를 해가지고 한동안 또 잘 지내더니 아마 그때 박성천이와 둘이 같이 통합민주당 대표를 할 때 또 지분이 2대1로 나눠가지고 손학규 지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당대표의 지분도. 그래서 전국구 공천권도 행사하고. 그때가 아마 정치인 손학규로서는 가장 참 화려한 시절 아니었가 생각이 돼요. 그런데 어떻게 이 민주당 쪽이 소위 손학규가 조금 색깔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 노무현, 문재인, 소위 조금 손학규하고 어떤 점이 다르다고 할까? 손학규도 뭐 좌파 색깔이 있으니까 민주당으로 갔겠지만 어떻든 지금의 이 문재인, 친 노무현 세력이 민주당의 주류로 들어오면서 손학규는 알게 모르게 변방아 밀려나가지고 지금은 바른미래당의 당 대표를 어떻게 가 있다가 그나마 바른미래당이 분당이 돼가지고 이제 유승민 등 일파는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 껍데기만 남아있는 정당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. 더구나 손학규는 그 호남이 아닌데 바른미래당에 있는 몇몇 의원들은 호남을 지역구로 갖고 있어서 아마 그 사람들이 결국은 박지원이가 하는 대한신당으로 가든가 집권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든가 손학규와 그렇게 오래 손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오늘 손학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중고등학교 때 그 교장 선생님 훈화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. 너희들이 나중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관심을 두고 스스로를 돌아볼 대목이 있을 텐데 그때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이거다. 그 교장 선생님 김원규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 말씀이 사람은 내가 지금 쓸 자리가 제대로 된 자리인가 자기 자리인가를 알아봐야 된다. 그러면서 그분이 이 밥그릇에 달린 밥풀을 얘기했어요. 무슨 말씀이냐면 밥그릇에 담아 있는 밥은 얼마나 신성하고 좋은 것이냐.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지 않느냐. 밥이 없이는. 근데 그 밥그릇에 담겨야 될 밥알이 거기 있지 않고 책갈피에 붙어 있거나 옷에 붙어 있거나 그럼 지저분하고 아주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것이 없다.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자리를 잘못 잡은 밥알이 되지 말고 항시 자기를 돌아봐서 아 내가 지금 있을 자리인가 생각해봐라. 오늘의 손학규를 보면서 아, 저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?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가 나온다든가 신문에 손학규 모습이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. 아, 저 친구 저거 뭐지죠? 고수도팔에 광팔러 간 친구 같다고 말이야. 이리 기우 저리 기우. 이제 점점 쇠퇴해서 자기 역할이 끝났는데 보수 세력인 신한국당에서도 또 이
진보적인 입장인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설당이 없으니까 제3당 간다. 제3당에서도 입장이 없는 거거든요. 자기 설당이. 그러면은 자기로서는 이제 그 화려한 정치 생활할 때 당대표 할 때 뭐 공평한 행사한 이런 생각이 자꾸 나고 뭐 있을 수 있죠. 인간이니까. 그러나 잘 돌아봐서 아, 이게 내가 더 있을 자리인가. 지금 이 손학규 설당은 전혀 없습니다. 나이도 이미 이제 70 중반 넘어서 가고 있고 뭐 나이는 또 둘째 치더라도 지금 손학규가 정체성이 뭡니까 도대체? 응? 이 보수 인사입니까? 좌파 인사입니까? 그리고 그때마다 한마디씩 무슨 정치 하나마다 뭐라고 하는데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데 이건지 저건지 자기도 모르고 한마디씩 하는 것 같아요. 대학 교수까지 한 사람이 뭐 주제 파악을 못할 일은 없는데 의도적으로 논지를 흐리는 건지. 그래서 이 손학규는 물론 이제 제가 봐서는 지역구 어디 가도 당선 가능성이 없습니다. 그 당 간판 가지고 될 때도 없고 또 개인 인기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저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형식상 지금 당대표를 껍데기만 있는 당대표도 남아있으니까 뭐 전국군 하나 들어가려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동안 참 운이 좋아서 국가의 음덕으로 뭐 공직을 여러 번 맡았으니까 이제 정치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좀 멋있게 해야 될 겁니다. 그 자기가 뭐 어느 쪽 편을 택하느냐는 것은 자기 판단에 달았지만 순수하게 이것이 나 개인 손학규를 위한 선택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특히 우리 정치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? 문재인 정부 돌아서서 우리 헌정 70년상 가장 어려운 상황이 지금인데 정치학 교수까지 역경한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서 첫째 손학규가 지금 정치 현장에 있는 것은 설 자리가 아닌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그러면 물러나면서 멋있게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어느 한쪽으로 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 지금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나름의 한 가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저런 그 어수룩한 이런 그 노름판 얘기에까지 빈정되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는 게 안타까워서 아주 한 말씀 드린 겁니다. 손학규 당대표는 빨리 물러나면서 아주 멋있게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뒤늦게라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리를 찾아주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